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에 거주하는 청년 김대섭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앞서 답변을 주신 것처럼 지금 정부와 민주당은 재산권 보호보다 규제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에게 다주택 보유 자체를 투기나 범죄처럼 취급하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비판이 큽니다. 장 대표님께서 간담회 초입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무주택자들은 부동산 보유의 꿈을 꾸지 말라고 억압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거대 이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와 수기 없이 입법을 할 것처럼 밀어붙이면서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즌2 그보다 더 심각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어떠한 입법이나 정책 대응 등을 준비하고 계신지 고견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주택 문제를 우리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다뤄서 악마화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우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냄비 안이 서서히 뜨거워지는 개구리처럼 살아서 그런지 우리가 다 정상인 줄 아는데 세계적으로 이런 논란도 거의 없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이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아파트 사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는 경우가 좀 있고, 집이 2채든 3채든 10채든 그 세금을 내면 그만이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도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뭔가 이상합니다. 서울시는 자기 주택, 자가 보유율에 해서 집을 가진 사람이 50% 내외고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40몇 %입니다. 전국은 한 60%고 한 50몇 %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이 집 가진 사람이 많아가지고 세입자로 다 몰아붙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도시에서 자기 집에 사는 사람 비율은 서울이 세계적으로 보면 오히려 높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가 한 45% 내외인데 뉴욕이나 런던 같은 경우는 30%, 40% 그렇습니다. 도쿄가 우리하고 비슷하고요.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전부 다 임대를 해서 착취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책을 펴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고, 대부분은 다주택자한테 공급을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재밌는 거 하나는 다주택자들이 대도시는 많은 이유가, 여러분이 서울에 유학 왔는데 빈집이 없고 서울에 직장을 가지는데 빈집이 없고 그러면 큰일 나죠. 역동성 있는 경제는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돼야지 경제가 보통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는 자기 집에 사는 사람 비율이 적은 게 정상입니다. 이 정상을 이제 비정상인 것처럼 해가지고 압박을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고, 동유럽 국가가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95%가 자기 집에 삽니다. 그 친구들 재밌습니다. 그 대학교를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왔다 칩시다. 왔는데 집이 없어요, 살 집이. 그래서 기숙사에 운 좋게 가거나 아니면 친척 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해도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 가면 자기 집이 있으니까. 그런 정치된 사회로 만들어가자는 논의가 아닌가 할 정도로 좀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대도시라는 것은 항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그게 기업형이 되든 개인형이 되든 그게 정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좀 많이 따라가는 게 뉴욕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뉴욕이나 보스턴이 임대주택 정책 이런 거에 이제 수도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좌파가 센 데죠. 뉴욕 같은 경우에는 한 35%밖에 안 됩니다,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그러면 뉴욕에서는 그 다주택자를 진짜 악마화하고 막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집을 더 쪼개서 공급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공급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주차장에다가 집을 지어서 청년들한테 한 50만 원, 70만 원에 공급하자, 이런 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대도시들은 때려잡는 정책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청년 세대를 위해서 조금 품질은 떨어지지만 많이 공급하자, 그게 이제 보조적 주택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정책이 이미 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쪽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세계적 기조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나라의 답답한 현상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통령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다주택자의 상징이 돼서 명절 연휴에도 계속 대통령하고 싸우느라고 힘들었는데 SNS 대통령하고 싸우느라고 과로사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민의힘의 정책 방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서 우리 정책의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그 공무원 시절인 2016년에 이제 아파트를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사서 거주를 하면서 제 지역구인 통영고성에는 이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하죠. 왜 서울집 안 팔고 서울집 팔고 지역에서 집을 사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냐. 저희 가족들이 다 서울에 지금 현재 있는 집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걸 팔고 저 혼자 거의 거주해야 되는, 저는 뭐 집사람이 없으니까 저 혼자 거주해야 되는 그 통영에다 집을 사는 게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제가 정치를 하면서 느끼는 민주당 정부의 주택 정책은 일단 집값이 오르는 거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수요옥제해야지. 어떻게? 현금 없는 사람은 집을 못 사도록 대출 규제를 한다. 그리고 공급 정책.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그 소위 거주자, 소유자한테 과도한 혜택을 줄 우려가 있으니까 최대한 억제시킨다. 공공주도로만 한다. 라는 걸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약간 패러디 형식입니다.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택 정책은 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거 사다리는 보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 주거 사다리를 우리는 소위 전통적인 전세 제도를 통해서 전세 자금을 마련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조금씩 늘려가다가 일정 부분 대출을 받고 자기 집을 매입하는 이런 전통적인 그 패턴을 보여왔는데 이것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민주당 국토위원들 중에서는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야 우리 주택 정책이 안정된다고 주장하는 분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당이 나가야 되는 이 주택 정책 방향은 공급을 늘려서 실수요자들이 특정한 수준에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방향의 정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청년들이 안심하고 결혼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할 때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주택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 이종호 의원님께서는 국토위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위 간사시니까 우리 이종호 의원님께서도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아니, 근본적인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시장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사실 예? 자본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 정부는 노동 가치만 가치가 아니잖아요. 저희도 시장 자본주의고 자본의 가치, 투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투기냐 투자냐라는 구분을 뭐 부모님이 계신 집 뭐 이런 식은 괜찮고 뭐는 괜찮고 뭐는 안 괜찮고 하는 거를 정부가 지금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 토지거래 허가자 하잖아요. 주택을 거래하는데 관청에 가서 공무원 허가를 받는 나라는 선진국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일부 있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거래 허가제 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어떤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 지금 모든 것을 투기화하고 비거주 1주택 자체도 문제 삼잖아요.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 아닙니까 지금? 예?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비거주 1주택이 될 수도 있고 비거주 2주택이 될 수도 있고, 자녀 때문에 사준 거, 부모님 때문에 있는 거, 여러 가지 직장 때문에 있잖아요. 그거를 다 제약시하는 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는 시장 자본주의 자체가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
저희들은 모르지만 굉장히 좌측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배급제라는 용어를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찔리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기본적인 이념 논쟁에 대해서 깊숙이 저희 당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이념 논쟁이라든지 재산권에 대한 재산권 보호에 대한 헌법적 이념이나 여러분들의 입장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 당도 이런 이념적인 논쟁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시 36분인데 저는 6자만 봐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위장님께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제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계획부터 좀 세워주셔야 제가 이 부동산 특위위원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목동이기 때문에 목동의 최대 현안에 대한 얘기 부분하고 그 당에서 할 수 있는 입법에 대한 보완 부분에 대한 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목동의 지금 최대 현안은 재건축입니다. 14개 단지가 지금 현재 보면 1단지, 2단지, 5단지, 6단지, 그 다음에 9단지, 10단지, 11단지, 13단지, 14단지가 신탁이나 조합과 관련되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동에 있는 거주민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진다, 지선에서 목동에 계신 지금 재건축 1단지부터 14단지에 해당되신 분들이 재산이 나중에 3년에서 많게는 10년 이후에 들어오셨을 때 2배 가까이 증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인들이 받게 될 이익에 해당되는 걸 초과 이익에 대한 걸 환수를 무조건 지선 끝난 다음에 6월 이후에 바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앞으로 30억짜리가 60억 된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가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딱 갔더니 나한테 떨어지는 거는 0원이에요. 심지어 재산세에 해당되는 건 거꾸로 더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결국 이 얘기를 놓고 보면 지금 이 정부에서 있는 대통령을 포함한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짓을 했냐면 대장동에 있어서 1,000만 원을 집어넣고 본인들이 1,000억을 받아들인 겁니다. 무려 10,000배에 해당되는 것에 어떻게 부동산을 해서 뻥튀기 튈 수 있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거꾸로 세금으로 얼만큼 걷어들일 수 있는지도 철저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선이 끝난 다음에 국민의힘이 여기서 졌어요. 전체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만약에 일찍 하면 뭐가 될까요? 세금 폭탄이에요. 그 다음에 일찍 하면 내 집 박탈입니다. 그러면 이찍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부담이 경감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찍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집을 보존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보나마나 이 친구들은 발톱을 지금 숨기고 있어요. 6월 달에 지선이 끝나면 보유세가 됐든 재산세가 됐든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가 됐든 모든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거에 이익에 나는 부분을 다 국세로 받아들이거나 지방세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법안들을 과감하게 다 내몰 겁니다. 그러면 지금 희망에 부풀러 계신 여기 목동의 1단지부터 14단지에 계시는 무려 2만여 명에 있는 세대분들 그때 땅 치고 후회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세상이 그런 겁니다, 지금. 제대로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걸 알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특위에서도 지선에 해당되는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진짜 6월 달에 민생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 지선에서 지게 되고 국민이 제대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 부담이 가게 되는지에 대한 걸 정확히 알려주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자, 우리가 내 집에 가가지고 집을 들어가는데 예?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세금을 내라 그래요. 내 집에 가는데 통행세를 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울에 들어오게 되는데 서울에 들어올 사람들은 이래저래 막고 있으면서 너가 여기 들어가려면 이런 부동산세, 이런 세금 다 내야 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런 걸 제한하는 거는 북한이나 그 중국뿐이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말만 그렇지 않을 뿐이지 서울에 들어오는 부분을 딱 이미 막을 쳐놓고 25개에 있는 자치구에 해당되는 거를 토지 거래 허가구역을 묶은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법이나 헌법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남, 분당 이렇게 특수한 관련돼 있어서 부동산이 됐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규모 개발을 할 때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25개 자치구 서울이라고 하는 걸 통째로 묶어가지고 거주 이전과 관련된 허가제를 하는, 당신이 서울 살려면 나한테 뭔가 증명해, 이렇게 한 전례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6월 달에 선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서울만 그럴까요? 경기도에 있는 지역을 다 묶을 겁니다. 부산, 대전, 광주 곳곳에 있는데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본인들 지금 웃고 있죠? 6월달 이후에 발생하는 거는 세금이 됐든 뭐가 됐든 다 폭탄 떨어질 겁니다.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걸 야당이라면 제대로 국민들한테 6월 이후에 우리 국민의힘을 찍어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여러분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의 문제에 대한 걸 제대로 알고 싶다면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을 봐라. 이 정부가 어떤 발톱을 숨기고 있는지에 대한 걸 제대로 알고 있어라라고 최소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에 있어서 이 친구들이 카르텔을 해서 여러 가지를 헤쳐먹었습니다. 목동에서도 지금 보면 신탁이 유일하게 해서 진행돼서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신탁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엔 별별 이상한 짓도 막 합니다. 이런 거 해당되는 걸 법안이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토지 관련되어 있는 법안들이 이렇게 상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신탁, 자산 신탁, 부동산 자산 신탁 관련되어 있는 게 상당히 법에 미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합이나 조합원에 해당되는 건 엄격하게 하는데 신탁 관련되어 있는 거는 최근에 이 목동 지역에서만 유일하게 작년부터 이렇게 서울에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별별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조리나 이상한 짓 하지 못하도록 법안에 신탁에 있어서도 부정이나 부조리나 이렇게 하게 된다면 대기업 그룹에 있는 하청의 부동산 자산 신탁 회사라도 엄격하게 처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을 마련을 해줘야지 나중에 여기 주민들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목동에 계신 분들 다 아시니까 5년 후 10년 후에 제가 어떤 얘기 했는지 딱 들어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 드리냐, 여기 옆에 보면 목동에 하이피리온 2가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하이피리온 2에 H라고 하는 국내 대기업에 있는 건설사가 지었는데 지하를 원래는 5층까지 해야 되는데 4층뿐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로 해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면서 6년 동안 대법원하고 싸워가지고 제가 소유권 있는 300여 명을 대표해서 이겼습니다. 왜 이겼냐? 중간에 6년 동안 해서 저는 지치지 않고 이거는 결국에 가서는 소유주를 기만한 거예요. 그게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하는 꼴하고 똑같습니다. 3년 후, 5년 후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 주민들이거나 일반 시민이거나 유권자들한테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5년 후, 3년 후 후회하면 뭐예요? 그때는 이미 차가 지나갔는데. 대법에서 이런 거는 뒤집을 수 있지만 정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정권이 하나 가지고 국민을 농락하는 시점에 해당되는 건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야당으로서 제대로 이번에 지선에서 활용을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일찍 하면은 세금 폭탄이고, 예? 일찍 하면은 내 집을 박탈하게 됩니다. 이건 보나마나 합니다. 일찍 하면 부담 경감이고 결국엔 내 집 지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제대로 이번 지선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부동산 특위가 그런 자그마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의견